네, 오늘은 AI 관련돼 가지고 좀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 오늘 녹화는 유튜브하고 와우넷 동시 녹화하고 있습니다. AI 관련돼 가지고 뭐 해외에서 뭐 여러 종목들이 좀 언급되고 있고, 우리나라 서학 개미들이 이제 그쪽에서 이제 투자도 좀 하고 계시는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국내 시장 쪽에서 어떤 쪽에 좀 앞으로 주목해야 될까, 이제 그 부분을 좀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러 분야가 좀 있겠죠. AI 관련돼 가지고 뭐 생태계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면은 여러, 아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여러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쪽, 그리고 뭐 열을 식히는 쪽으로 여러 가지 분야가 인제 에 인제 성장을 하게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 모든 것들이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인제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 기술의 변화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지금 현재 시점의 유망 분야가 다른 기술로 대체가 돼 가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예. 공랭식 그 데이터 센터 열을 식히는 것이 인제 순행식으로 바뀌게 되고, 액침 냉각에 대한 기술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액침 냉각.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투자를 하게 됐을 때 과연 이 기업이 이 비즈니스 모델로 어느 정도의 영속성을 가질지에 대해서는 참 잘 모르겠어요.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처음으로 딱 들어왔을 때 검색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검색 포털이. 그때는 야후가 일단 장악을 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다음이 나타나서 시장을 장악을 했죠. 그다음에 네이버라는 게 나타났는데, 또 틈새로 엠파스라는 게 있었고, 라이코스가 있었고, 여러 인제 인터넷 관련된 포털이 생기면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드림이즈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드림웍스인가요? 아무튼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과연 어느 기업이 주도권을 가져갈까? 심지어는 통신사 쪽에서도 그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네이트라는 걸 또 만들기 시작했죠. 그런 상황에서 네이버가 이렇게까지 뜰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인제 야후가 완전히 장악을 하고, 또 로그인 유저가 제일 많은 다음이 또 장악을 할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네이버가 차별화된 서비스, 지식 검색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일단 시장을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인제 승자의 독식이 일어났죠. 사실 다음도 유명무실해졌고 네이버밖에 안 남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인제 그런 경험을 해본 이후로, 과연 AI 시대에서는 어떤 분야가 어느 정도 영속성을 가져갈까. 그래서 저는 기술로 접근해 버리니까, 어떤 기술과 제품으로 접근해 보니까 국내에서는 딱히 떠오르는 게 좀 없더라고요. '아, 얘네가 앞으로 전망이 좋을 것이다.'라는 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일단 좀 준비를 해 봤습니다. 네, 서두가 좀 길었나요? 일단 보시면은, AI 소프트웨어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상 챗GPT, 이번엔 또 구글 제미나이가 또 챗GPT를 넘어섰다라고 지금 피튀기게 경쟁을 하고 있죠. 그전에 MS에 있는 코파일럿이 또 성능이 제일 좋다는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러다가 가성비 좋은 걸로 또 딥시크가 또 나왔죠. 이쪽의 소프트웨어 쪽은 이게 머니 게임이에요,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돈을 아무리 그냥 쏟아 부어도 과연 이런 기업을 이길 수는 없죠. 머니 게임에 우리가 뛰어들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쵸? 아마 여러분들도 동의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는 지금 어떤 쪽으로 가고 있냐면은, AI 자체, 예를 들어서 인제 과거에 인터넷에 뭐 네이버가 됐냐 뭐 야후가 됐냐 이런 웹사이트로 접근하는 어떤 그런 쪽보다는, 그 인터넷을 그 당시 그랬어요. 인터넷을 가지고 각 산업 영역에 침투를 시켜서 해당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생산성을 좀 좋게 한다든가, 아무튼 뭐든지 비용 절감을 한다든가, 그래서 일단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인제 쓰는 쪽으로 인제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제 그쪽으로 갔죠. 마찬가지로 이번에 AI도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각 산업을 지원하는 역할로 방향을 잡았어요. 최근에 이제 10월 15일 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공식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정부가 산업 전반에 AI 기술을 도입하는 AI 전환 이쪽으로 인제 방향을 좀 틀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쪽에 AI 기술 사업화 그리고 뭐 이런 쪽에 기술 개발을 좀 지원하겠다 인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결국 인제 SI입니다. 이 시스템 그러니깐 예전에 이제 그 얘기를 해 볼게요. 예전에 제가 이제 다녔던 직장 중에 인제 다음이라는 데에서 근무를 한 적이 있었는데 다음에서 인제 솔루션 마케팅을 제가 담당을 맡았습니다. 뭐냐면은 그 기업들이 인터넷을 도입하는데 가장 이제 손쉽게 도입하는 게 이메일이었잖아요. 그룹 웨어라고 그래 가지고 이메일 그리고 뭐 전자결제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는데 제가 테헤란로를 그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그냥 모든 빌딩 타기를 했어요. 빌딩 타기. 예 급해 가지고 브로셔 돌리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던 이유가 기업들이 갑자기 인터넷을 도입하려고 그러는데 무엇을 어떻게 도입을 하고 누구한테 연락해야 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 테헤란로에 굉장히 유명한 그 대기업들이 있었거든요. 거기 총무부장을 만났는데 그 총무부장이 인제 그런 것들 좀 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회장님이 물어보시면 대답은 할 줄 아셔야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긴장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회장님이 물어봤는데 "야 우리 인터넷 도입해야지." 그러니까 그 대답 못하면 어떻게 그러니깐 자기가 이게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모가지가 달아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그냥 컨설팅 요청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 다 모아 놓고 회의실 같은 데 그룹별로 이렇게 모아 놓고 인제 강연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인제 질문을 받는데 어느 정도로 이해도가 없었냐면은 이메일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때 다음이 인제 한메일 그거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그것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인제 '저희들은 시장 선점을 어느 정도 했다.' 싶어 가지고 일단 연락만 하면 다 왔어요. 근데 웃긴 게 질문을 받는데 "컴퓨터를 꺼 놓으면은 이메일이 안 가는 겁니까? 컴퓨터 계속 켜 놔야 되는 건가요?" 막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그 정도로 이해도가 좀 떨어져요. 이 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지금 뭐 아마 회사에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을 해야 되는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AI 인공지능을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 회사가 저것을 도입하면은 뭐가 좋아지는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마. 대체 뭐 업무 어디에다가 해야 되는 거야? 공장에다가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은 그냥 이 사무직에다가 이 사무 업무를 볼 때 사무 업무에다가 적용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는 거야? 모를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SI 쪽 있잖아요. SI 그러니까 시스템 을 구축해 주는 그쪽 업체들의 아직은 실적에 반영이 안 돼 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결국은 항상 그랬듯이 반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인제 그런 것들을 발표를 하니깐 지금 최근에 주가가 반응이 오는 게 일단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이 현대 오토에버 같은 경우에 현대차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근데 그 구축을 인제 현대 오토에버가 하니깐 향후 실적을 미리 끌어다가 지금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AI가 시장에 도입이 되게 된다면은 기업들의 호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AI 전용 좀 더 인제 고성능의 서버나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겠죠. 그러니까 KINX 이런 기업들이 인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데이터 센터 관련된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쪼금씩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제 미래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니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아직까지는 그 SI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실적이 앞으로 전망이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크게 들리지는 않는데 분명히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 이쪽 업계의 그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삼성 SDS 그리고 LG CNS를 한번 좀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보겠습니다. 삼성 SD
이거는 이때 한번 올라갔네요. 이때 한번 올라가고 여기서 인제 움직임이 흐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볼 때는 AI 관련된 실적이 크게 이제 반영이 되거나 수주가 크게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기회가 좀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AI 도입이 가장 활발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가 아무래도 제조 쪽이죠. 왜냐하면 국내가 기업이 70%가 60-70%가 제조업이에요, 국내 기업들이. 그래서 그 공장 설비 최적화하는 쪽, 그 스마트 설비나 이런 것들이 인제 구축된 분야가 좀 있겠지만은 그 스마트를 넘어서는 좀 더 똑똑해지는 쪽으로 아마 제조 쪽에서 아마 도입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인제 의료 쪽과 헬스케어 쪽이 도입하기가 가장 용이해요, 이런 쪽이. 그 의사의 진단으로 의사의 판단으로만 환자의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가 좀 한계가 좀 있는 걸로 좀 보여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거죠. 필름을 찍었는데 사진을 찍었는데 MRI라든지 아니면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걸 판독하는 것이 의사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야 이게 암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좀 더 정밀하게 여러 변수를 적용한, 그래서 AI 판독 이런 것들이 이쪽에 좀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이고 있고, 금융과 핀테크도 그렇고요. 그리고 물류 같은 경우는 AI가 도입되면은 그 로봇까지 함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물류와 유통 쪽에서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재고 관리라든지 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좀 더 엄격하게 좀 되겠죠. 그러면 인제 삼성을 볼게요. 삼성의 강점이 뭘까? 삼성은 과거부터 제조 공장 있죠. 제조. 공장이죠. 공장과 물류 쪽에 그 시스템을 구축했던 경험이 좀 많아요, 얘네가. 일단은 삼성 계열사 중에 삼성전자라는 게 있잖아요. 엄청난 제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쪽에서 스마트 공장을 구축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AI 서비스를 구축을 해 준다. AI 시스템을 구축을 해 준다.' 그러면은 LG와 비교했을 때는 LG도 잘해요. LG도 잘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레퍼런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이미 시스템을 구축했던 고객사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과거의 스마트 팩토리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AI 팩토리로 전환하는 쪽으로 아마 '수주 경쟁에선 좀 우위를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얘네가 물류 사업을 직접 하고 있어요. 삼성그룹에 있는 물류 있잖아요. 해외에다가 보내고 이런 것들, 그 포워딩하는 거, 그 사업을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물류 자체에 있어서의 노하우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은 어느 쪽에서 강점이다? 이 제조단 그리고 물류단 이쪽에서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LG에 비해서는 쪼끔 더 우위를 좀 점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인제 얘네가 인제 그 방향을 인제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근데. 하는 게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런 게 없어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AI 전환을 위한 인프라, 컨설팅, 당연히 컨설팅 들어가고 인프라 당연히 들어가죠. 그리고 플랫폼도 들어가고 솔루션 다 들어가는 거죠. 이건 모든 기업들이 AI 관련된 SI를 하는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고, 가령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기업 내부 데이터하고 시스템을 다양한 거대 언어 모델과 연결을 해서 생성형 AI 서비스, 그러니까 생성형 AI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명령을 하면은 명령을 듣고 그림을 그린다든가 아니면 문서를 자기가 직접 파워포인트가 됐든 뭐가 됐든 글을 적는다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죠. 동영상도 만들 수 있고요. 그게 인제 뭔가를 생성한다는 얘기거든요, 자동적으로. 이런 쪽의 AI 서비스 플랫폼을 제공한다. 그리고 또 인제 기업에는 공통적으로 메일, 그리고 미팅 스케줄, 메신저, 또 문서 관리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로 접목을 하게 된다면은 실시간으로 통역이 좀 가능하고요. 스케줄 관리나 자동 회신 이런 것들이 인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거래처가 고객사가 "아 우리는 이런 서비스가 좀 필요하오." 혹은 그거는 인제 걔네들이 요구하지 않고 삼성에 가서 컨설팅을 할 거예요. 당신네들 딱 보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고 하는 업무나 이런 것들 딱 보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효과가 좋을 거다." 그래서 컨설팅을 해 주는 거죠. 왜냐면 자기들 모르니까 AI에 대해서 모르니까 우리가 뭐가 어느 분야에서 뭘 써야 될지를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제 얘들이 가 가지고 인제 영업을 그렇게 하게 할 거예요 아마. 거기 영업사원이 박사급입니다. 서울대 뭐 전자공학과 박사 애들이 영업을 뛰어요. 뭐 밑에 뭐 부하직원 제일 뭐 대리급이 뛰는 거 아니에요 걔네들. 팀장이 영업을 뜁니다. 그 팀장 권한이 팀장이 영업사원이에요. 그래서 영업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은. 그런 부분이 있고 앉아서 코딩만 하는 애들은 어린애들이 하는 거고 영업은 좀 높은 사람들이 합니다. 네. 왜냐면 기업의 뭐 임원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업무 자동화 뭐 이런 부분. 단순 반복 업무를 넘어선 복합적인 업무 자동화를 목표로 한다. 해외 쪽은요. 지금 국내부터 일단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내 시장부터 입지를 다진 이후에 해외 진출은 이제 나중 일이죠, 나중.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금 수주 잔고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전체 매출액의 7% 밖에 안 되기 때문에 AI 관련된 수주는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부분적으로 진행은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아직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뭐 뭐 표현을 하자면은 '시동도 아직 안 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구미호 매출을 좀 볼게요. 근데 얘네가 한 가지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이제 이쪽이 그 AI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쪽이죠. IT 서비스. 여기 클라우드도 있고 SI 뭐 ITO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매출 비중이 인제 46% 인데 얘네가 물류 사업을 해요. 삼성그룹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이 매출 비중이 54%나 됩니다. 앞으로의 고성장은 요 IT 서비스 쪽에서 나올 텐데 이게 지금 물류는 고성장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상. 아니 물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인제 교역을 하면서 발생되는 건데 갑자기 교역량이 확 올라가고 물동량이 증가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지금 뭐 보호무역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지금 관세 때려 맞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매출액이 이쪽으로 고성장한다 하더라도 물류 쪽이 이게 성장을 쪼끔 좀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 같은 게 그게 쪼끔 아쉬워요. 물론 얘들도 인제 되게 자체적으로 물류 사업에서 AI를 도입해서 물류 서비스에 대해서 약간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는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고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게. 물류 사업 같은 경우는 뭐 국제 운송 같은 거 주로 하고 삼성그룹 외에 하나 뭐 현대, LG, SK, 대한항공 뭐 여러 가지 기업 24,000개 고객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실적은 굉장히 좀 안정적일 것 같아요. 이 물류 쪽의 그 계약은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고성장은 안 나오니까 이게 조금 좀 아쉽다. 뭐 일장이 일단 있죠. 뭐 실적에 대한 안정성 같은 경우는 물류 때문에 있겠지만은 고성장은 또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까지는 뭐 실적이 특별히 AI 관련돼 가지고 수혜를 입었다는 그런 실적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도 그렇고요. 특별한 그런 것은 아직은 없어요. '앞으로 인제 좋아질 것이다.' 인제 이런 거고. 지금 매출액이나 영업이나 좀 심심하죠. 네 좀 슴슴한 맛입니다 실적이. 예. 손익도 그렇고요. 앞으로의 전망치를 보게 된다면은 앞으로 인제 실적 전망치도 아직은 수주가 안 나왔잖아요. AI 관련된 수주가 안 나오니까 증권가에서 삼성 SDS의 미래 실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그걸 반영을 안 한 것 같아요. 뭔가 한번 터져 줘야지 아니 실제 그렇잖아요. 뭐 수주가 본격적으로 뭐 터져 줘야지 그다음부터 '야 얘네는 앞으로 수주가 이만큼 나올 것 같고 앞으로 이러한 성장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뭐 소위 뭐 근거 없더라도 소설이라도 써야 될 텐데 지금 소설도 못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적 변화는 나중에 인제 AI 수주를 좀 받게 된다면은 실적 전망치에 대한 변동은 좀 크게 일어날 것 같고 아직은 그래서 아까 제가 "시동도 안 걸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요런 부분 아직까지는 뭐 심심한 상황입니다. 크게 인제 지금 투자해 가지고 '얼마를 벌 것이다.'라는 목표가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은 뭐 갑자기 현대 오토에바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 보세요. 이거는 그냥 사실상 모멘텀에 의해서 주가가 미리 올라간 거잖아요. 앞으로 인제 현대차가 AI 관련된 로봇까지 포함해 가지고 AI 쪽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인제 올라갔고, 당연히 KINX 같은 경우는 뭐 클라우드 서버, 그쪽 서버 호텔이죠. 그쪽에서 인제 수혜가 더 크게 되겠죠. 또 고성능 서버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있을 거고, 그것들은 당연히 단가가 비싸니까 음 실적이 좋아지겠죠. 근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아직은 주가에 크게 반영된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는 LG 쪽으로 넘어갈게요. LG CNS입니다. LG도 뭐 전 분야에 진출을 하겠죠. 뭐 제조뿐만 아니라 의료, 헬스케어, 금융, 물류. 근데 인제 LG는 지금까지 시장에서 평가는 의료하고 헬스케어 쪽이 좀 강하대요. 그리고 금융 핀테크에 좀 강점이 있고, 저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기 전에 그 대통령 후보였을 때 당시에 하정우 네이버 수석이랑 어떤 좀 박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안경 끼고 좀 턱수염 좀 난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는 그 말이 이렇게 귀에 갑자기 확 박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AI 관련된 인력이 가장 많은 곳, 어차피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AI 관련돼 가지고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그 인력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어디가 제일 좋냐."고 하면은 자기가 볼 때는 네이버하고 LG, CNS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카카오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이쪽 분야는요, 사람만 뽑으면 돼요. 사람 뽑는 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기술을 뭐 내재화했다라는 거, 지금 뭐 기술이 뭐 특허 뭐 이런 것들도 아니고 사람 뽑아 가지고 개발자 뽑아 가지고 코딩 시키면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인제 이제 변하게 될 것 같아요. 가령 뭐 삼성 SDS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AI 관련돼 가지고 인력 충원하고 뭐 이래 버리면은 또 기술력은 또 남다르게 또 인제 좋아지는 거겠죠. 아무튼 뭐 그래요. 어 이쪽 보시면은 AI 뭐 에이전트 뭐 기반 자동화, 사람이 자연어로 업무를 요청하면 AI가 일정 관리, 회의록을 작성하고 번역, 회의실에서 누가 이렇게 예전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회의실에서 "야 김대리 네가 오늘 회의록 좀 작성해 줘."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 스피커 연결해 가지고 그냥 얘기하면은 AI가 알아서 회의록을 작성을 해 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자료 정리를 확실하게.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죠. 뭐 번역에 제일 쉬운 게 번역이고, 그런 쪽으로 진행이 좀 될 것 같고, 아무튼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근데 좀 다른 게 있다라고 한다면은, LG는 삼성과 달리 그 AI 데이터 센터 이쪽에 좀 집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력 효율이 높은 액침 냉각 기술 요거 연구하고 있고, 뭐 나머지 기술도 확보를 해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그리고 각 산업별, 여기 보니까는 정유화학, 제약 바이오, 제조 금융 공공, 이쪽에 다양한 산업에 특화된 그 기업체의 요구 사항을 AI 쪽으로 구현해 주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거다. 그 제 말은 그냥 "영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제 이 얘기로 들려요. "우리 기술이 있으니까 저희한테 맡겨 주십시오." 이 얘기입니다. 해외 쪽에서는 얘네는 지금 동남아 쪽 인도네시아하고 베트남에 AI 데이터 센터를 지금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삼성과 좀 다른 게, 애들은 AI 데이터 센터 쪽에 뭔가를 좀 집중하고 있다. 좋은 거는 지금 삼성보다 좋은 점이 있다면은 지금 수주 잔고가 3조 7천억 정도가 지금 있어요. 예. 삼성이 있는데 그걸 뭐 표기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삼성은 제가 아까 조사했는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수주 잔고가 9천억 정도. 근데 LG는 3조 7천억 원이에요. 또 표면적으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해서 전망치가 더 좋은 거는 LG가 되겠죠. 매출 대비 작년도 매출 대비 63%나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인제 안정적인 실적은 좀 나올 것 같고요. 한 가지 쪼끔 여러분들께서 좀 요건 메모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 게 크리스탈 코리아라는 그 회사가 이 기업의 지분을 지금 아직도 800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매각이 나올 것 같아요. 최근에 좀 볼게요. 이게 엘 이쪽 주가를 좀 보면은 이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계속 조정이 막 나왔잖아요. 이때도 한번 떨어지고 이게 블록들이 있었거든요. 블록들. 지분을 좀 보게 된다면은 인제 요게 있어요. 보면은 여기가 540만 주를 크리스탈 코리아가 블록들로 인제 매각을 매도를 시간외에 매도를 한 겁니다. 블록들을 넘겼고 이게 언제였냐면은 8월 달에 한번 있었고 11월 달에 한번 740만 주. 예. 근데 아직 그 800만 주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8월 달에 한번 나왔고 11월 달에 한번 나왔으니까 뭐 내년 초가 됐든 언제가 됐든 간에 한번 또 물량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건 필요 없어요. 떨어지면 더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들은. 그건 악재가 아니에요. 호재예요. 만약에 마지막 물량이 인제 800만 주가 만약에 블록들이 됐다. 이게 왜 악재입니까? 단기적으로는 그 블록들이 됐다는 얘기는 그 800만 주를 누가 사갔다라는 얘기고 사간 사람이 물량을 매도할 수도 있잖아요, 단기간에. 그러기 때문에 약간 수급이 약간 뭐 물량 매도가 좀 나올 수도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거는 호재죠. 그걸로 떨어지면은. 왜냐면 더 이상의 인제 수급에 대한 악재는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만약에 그것 때문에 떨어지게 된다면 곧바로 매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슬슬 들어가서 한번 떨어지면은 '그래 얼씨구나.' 하고 더 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접근해야지 이거 무서워 가지고 '야 나중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저히 못하죠.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비중확대라는 게 있잖아요. 물타기가 아니고 비중확대. 물타기는 몰라서 하는 거고 비중확대는 노림수를 가지고 하는 거죠. 어 분별 매출 현황 보시면 클라우드 앤 AI 그래 가지고 이쪽이 주력 사업입니다. 59%. 이게 15%가 증가했네요. 그래서 뭔가 이쪽에서는 먼저 실적이 나온 것 같아요. 그 삼성보다는 LG CNS가 클라우드하고 AI하고 같이 연결돼 가지고 뭔가 지금 매출액이 15% 증가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이게 떨어졌지만 향후에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얘네는 삼성과 달리 삼성은 아까 절반 이상이 물류 사업이라는 그 AI하고 좀 동떨어진 그쪽에 인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AI에 최적화된 사업 군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좀 좋고 이 데이터 센터를 좀 볼게요. 얘네가 지금 클라우드 이게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국내 통신 3 사를 제외한 국내 데이터 시장 규모가 1200 메가와트가 있는데 이 중에서 400 메가와트가 LG CNS 거예요. 그러니깐 좀 과점적 지위가 좀 있다. 통신 3 사를 제외하고 나서.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인제 클라우드 쪽 같은 경우는 보통 그렇잖아요. 이 기업이 갖고 있는 그 어떤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클라우드 쪽으로 전환하면은 기업들이 약간 비용 효율성이 좀 있어요.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는 LG CNS 같은 경우는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쵸. 그 데이터를 들어왔다가 이 데이터를 아무튼 계약을 종료하거나 그러기가 굉장히 어렵죠. 예.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인 실적이 나와요. 이 클라우드 쪽 이쪽은 한번 고객이 들어오게 된다면은 점진적으로 데이터 양도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예 따박따박 돈 들어오는 그런 쪽 측면에서 굉장히 좀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개발 같은 경우는 했다가 개발이 종료가 되면은 프로젝트가 끝나 버리면은 약간 매출 공백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클라우드는 그런 게 없잖아요. 매달 그냥 돈이 따박따박 월세 받듯이 돈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참 좋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안정적이죠.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뭔가 그림은 더 좋네요, 삼성 SDI보다. 뭐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뭐 제가 좋다라고 떠들어 봤자 그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 올라가다가 뚝 떨어졌잖아요.
근데 LG는 그 비교적 꾸준하게 올라가서 이건 얘기는 인제 꾸준하게 뭔가 수주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죠. 영업이익률은 8% 9% 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삼성보다는 더 낫네요. 삼성은 6-7% 정도 되는데 물류가 없어서 그래요, 물류. 삼성은 물류 때문에 약간 영업이익률이 쪼끔 떨어지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앞으로를 보죠. 분기로 보니깐 그러니까 얘네는 SI만 하기 때문에 SI 같은 경우는 4 분기가 성수기예요, 4 분기가. 왜냐면은 원래 기업들은 고객사들이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이 1 분기나 이럴 때는 조직 개편이라는 게 있어 가지고 그렇고, 그리고 조직 개편 끝나면은 인제 당해년도 인제 예산을 편성을 하죠. 그래서 1 분기는 비수기예요. 그러다가 예산 편성 끝나고 나서 곧바로 인제 수주가 들어오게 되면은 2 분기부터 실적이 좀 좋아지다가 이건 여름 휴가, 예? 여름 휴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예산을 쓸 때 1년 프로젝트 단위라고 한다면 4 분기 때 실적이 많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보면 4 분기가 성수기고요. 1 분기는 비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실적은 일단은 매출액은 꾸준히 올라갈 것 같아요. 일단 수주를 받은 게 작년도 매출액의 60 몇 프로를 이미 수주 잔고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일거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2025 년도는 전년 대비 이만큼 올라가고 영업이익으로 이제 8% 올라가는데 2026 년도부터는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 성장이 일단은 업계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또 SI 쪽 그 AI, SI 수주가 들어오게 된다면은 이런 흐름보다는 더 높은 흐름이 좀 나오겠죠. 아직 수주가 안 나왔어요. 최근에는 지금 뭐 뉴스가 한번 나왔는데 해외 쪽에서도 여기 풍문 뭐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LG그룹 계열사 마이크로소프트 AI 데이터 센터 핵심 부품을 공급한다. 근데 이것은 아직 결정되진 않았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아마 거기 가서 뭐 좀 만나고 그랬나 봐요. 뭐 그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었고 LG 사람들도 있었고 컨퍼런스 콜을 좀 했었나 봐요. 그래 가지고 그러면서 인제 의견이 좀 나왔는데 아마 영업을 띄웠겠죠.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도 일단 뭐 얘들이 뭐 냉난방 공조 ESS 두 단위 공급 합의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한번 나왔나 봐요. "확정은 안 됐다."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확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수주를 받을 수 있죠. 우리나라가 이런 쪽을 좀 잘하잖아요. 그리고 일단 비용 쪽에서는 가격 경쟁력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잘할 거라고 좀 봐요. 냉난방 공조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는 이미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는 것도 있고 ESS도 중국 말고는 우리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런 쪽에 아마 공급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해외 쪽 실적이 더해지면 이게 좀 성장성이 좀 달라지겠죠. 마이크로소프트 쪽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던 경험을 갖게 되면 그것이 레퍼런스로 작용이 돼 가지고 차후 해외 글로벌 영업할 때 좀 용이하게 쓰이겠죠. 그쵸. 아무튼 뭐 이런 쪽에 뭐 전망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주가가 실적이 저렇게 되는 것이 일단 추정 실적이 일단 좀 앞으로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지금 전반적인 상황 시장이 바뀌고 있는데 저 추정 실적이 좀 정확도는 떨어져요. 그래서 '앞으로 이것보다 더 높은 성장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EPS로 보면은 잠깐만요. 2.8 PR 2.8 이면 한 요 정도. 네. 그래서 요 두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뭐 지금 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도 있지만은 일단 좀 관심 종목에 올려 놓으시고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일단 들고 와 봤습니다. 오늘 정연 방송할 내용을 잠깐 말씀 좀 드려 볼게요. 오늘 화요일 날 저녁 9 시에 정연이 있습니다. 라이브가 있고 인제 그 결국은 이제 녹화하니까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녹화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료 방송입니다. 예. 최근에 인제 연내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이 발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미국 바이오 기업들이 바이오 위탁 생산을 중국에다가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 가지고 거의 뭐 50% 이상이 중국에다가 인제 위탁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 기술 유출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중국이랑 거래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해 가지고 생물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중국에다가 미국 기업이 위탁 생산을 안 하게 된다면은 그 최대 수혜 국가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약 쪽은 발달이 잘 안 돼 있지만 이 바이오 쪽은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인제 그 위탁 생산 이쪽에 인제 수혜를 좀 받을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우리나라에 이런 걸 하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좀 저평가된 부분을 좀 갖고 와 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 기업이 인제 이거 가지고 투자하는 거는 이건 그냥 옵션이고요. 서비스고 본질적으로는 얘네들이 글로벌 바이오 업체들한테 위탁 생산 수주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들어온 것만 하더라도 과거에는 적자였거든요, 설비 투자하느라고. 근데 지금 흑자 전환이 이번부터 인제 나오기 시작했고 앞으로 수주 받은 물량이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의 수주 증가에 따른 실적 성장은 뭐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얘네들이 생산 능력을 83%를 더 플러스 시켜서 지금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OEM 기업이잖아요. 수주 기업이잖아요. 수주 베이스로 사업을 전개하는 거기 때문에 생산 능력의 증가를 이렇게 큰 폭으로 한다는 얘기는 주문 물량이 그만큼 이미 나왔다는 얘기예요. 계약이 체결됐다는 얘기예요. 계약이 체결이 되고 나서 이제 증설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최소 물량 뭐 수주 뭐 이런 것들이 이미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적은 무조건 좋아지는 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이미 그렇게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분기로 보게 된다면 지난해는 적자였어요. 근데 지금 벌써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겁니다. 좀 수주 받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런 수주 받은 내용이 앞으로 인제 어 그러면 이제 생산 능력을 확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 능력이 83%가 확대가 됩니다. 올라가는 것만큼 인제 앞으로 인제 매출액이 증가에 의해서 이제 실적이 증가하는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왜 엄청난 고평가이자 영업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지를 말씀 좀 드릴게요. 이 기업도 같은 그 개념의 기업이기 때문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보통 기업이 매출액이 증가하면은 제조업이잖아요. 매출액이 증가하면 원재료도 그만큼 사 와야 되잖아요. 원재료 구입 비용. 그쵸. 매출 증가하는 거에 비례해서 그 원재료도 그만큼 많이 사 와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을 써야 된다는 얘기 더 많이. 과거보다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그럼 매출 증가하는 거에 비해서 영업이익 증가폭이 크지가 않아요. 근데 얘네는 원재료를 얘네가 사는 게 아니라 고객사가 사 와요. 원재료 비용은 당연히 고객사가 사 와 가지고 만들어 달라고 얘네들한테 위탁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매출액이 증가하는 거에 비례해서 비용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즉 매출액은 증가하면은 얘들은 고정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출 증가 폭이 모두 이익으로 잡혀요. 이것이 바로 영업 레버리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매출액이 증가하는데 영업이익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2026 년도가 되면은 근데 올해는 흑자고 내년도가 되면 올해 대비 영업이익이 256%가 증가, 2027 년도는 71%가 증가할 걸로 이미 이건 계약 맺은 거거든요. 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인제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인제 증가한다. 어 EPS도 그에 비례해서 연평균 150%씩 증가한다. 78%의 주가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일단은 오늘 방송 리포트는 한 30 페이지 정도 분량으로 제가 직접 작성을 했고요. 그래서 리포트 하나 한 장씩 넘기면서 오늘 저녁 9 시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일 8시 30 분에는 어 아침 8시 30 서부터 한 4 시까지 공개 방송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인기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어, 인기 있는 종목 한 30개 기업을 분석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SK 하이닉스, 그 외에 이제 개인들이 가장 이제 관심이 있었던 인기 종목이죠. 그래서 분석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